저는 철학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현재 흡수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철학과가 굉장히 순수 학문인데 철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고민하는 게 고등학교 시절 제 진로였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를 통해서 어떠한 꿈을 꾸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어떤 것을 기획하고 피드백하고 분석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는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진로 탐색의 계기로 저는 대외 활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제 끼를 표출하기에는 너무 작은 무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외 활동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학문보다는 저는 사회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얻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해서 교내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워낙 만나보고 싶고 같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해보고 싶고 또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지원해서 대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이런 분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관심사에 직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를 좀 더 폭넓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외 활동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외 활동을 접할 때는 UBT라는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얻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거나 조회를 많이 하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위주로 일단 보아가면서 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일까 골라가면서 대외 활동을 선정을 했고요. 네, 저는 정보는 학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판에서도 많이 찾고요. 또한 학교 익명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각종 카페 같은 데서도 많이 찾는데요. 그리고 그런 데서 한번 대외 활동을 시작하다 보면 그 대외 활동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외 활동을 한 사람한테 너 그 대외 활동 했었어?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어떤 게 좋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한 대외 활동을 하나 해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외 활동 꾼들이 있거든요. 또 대외 활동 꾼들한테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외 활동은 하나금융그룹 스마트 홍보대사인데요. 대외 활동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이유가 2달 혹은 3달 동안의 짧은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에요. 아이디어 리그라고 해서 본인이 금융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 은행장님 앞에서 PT도 해볼 수 있고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또한 봉사활동도 국내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나눠서 2번의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고 이제 보통 대외활동을 하면 일을 하거나 온라인 홍보 부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스마홍은 다 해요. 심지어 저는 연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연기까지 해서 영상 촬영까지 최근에 중요하다고 해서 영상 촬영하는 법, 편집하는 법, 기획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료자 전원에게 해외 봉사 무료로 호텔에서 밥도 맛있고 좋았습니다. 밥 잘 주는 대외 활동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 롯데 유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대외 활동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동기들은 다른 대외 활동이나 인턴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겠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에요. 왜냐면 말했듯이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가고 또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거 이외에는 제가 아트인사이트라는 문화예술 학문 플랫폼 이제 그 기고 사이트에서 에디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쓴 글을 이제 올리는 식의 에디터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좀 자유도가 높은 만큼 하기 어려운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막상 글을 써야 했을 때 이게 정말 힘든 과제로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의적으로 내가 어떤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글을 써본다는 게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글을 쓰면서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글 쓴다는 게 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험난한 과제? 좀
레포트 이런 느낌으로 크게 다가오지만 아트인사이트 에디터처럼 글을 써보는 대외 활동을 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활동비 안 주는 대외 활동. 이건 정말 엑스. 정말 비추. 적어도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밥값이라도 같이 지원해주고 하는 대외 활동, 혹은 그 수상을 하면 상금을 주는 이런 대외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게 있고, 둘째로는 저는 사실 일기는 비추하고 싶어요. 일기는 마루타라고 하죠. 약간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기선 저게 좋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중구난방으로 활동이 끝나는 경우도 사실 덜어 있어서 혜택을 정말 많이 주고 싶어하는 실무자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일기는 사실 욕심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저는 일기는 사실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현 씨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일기인 대외 활동을 제가 3개 해봤어요. 일기 전문. 네. 이제 2개는 정말 괜찮은데 저도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하나는 정말 별로였던 게, 뭐 앞에서 말했던 나쁜 대외 활동의 거의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활동비도 안 주지, 대외 활동에서 뭐 욕심만 앞서서 뭔가 좀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나 좀 하려고 했던 건 많은데 정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하신달까? 하지만 이제 되게 열심히 이 활동을 꾸려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사실은 뭐 기업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대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창을 열려고자 이제 대외 활동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무인지, 그리고 이 사실은 포스터만 봐도 알아요. 여기가 이 대외 활동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데인지 준비하지 않고 있는 데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서 시작을 한다면 일기도 충분히 재밌는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그 참신함, 창의성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대외 활동 피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요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만 쪽쪽 빨아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마케팅에 이용하면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내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용됐네 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착취당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활동을 사실 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SNS만 활용하는 대활동.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 매체만 활용해서 대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대활동을 사실 저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적극 동의를 하는 게, 저는 대외활동이란 게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사실 같은 과인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 외에는 사실 하등 접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협동 능력을 기르는 것도 대외활동의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팀플인데 만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이제 팀플을 했어요. 뭐 카톡으로 뭐 그냥 자료 주고받고 회의는 시간 정해서 뭐 1시간 동안 하고, 사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어쨌든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기보다는 잘 안 됐던 팀플을 하나 그냥 더 얻는 느낌. 사실은 뭐 휴학 중에 할 수도 있지만 학기 중에 대외활동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학기 중에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대외활동 하나를 더 얻는 건데, 그렇게 배워가는 점 없이 힘든 점만 얻고 간다면 그거는 본인에게도 되게 아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라. 도전해라. 왜냐면 시작이 떨리거든요. 학교 밖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no fear.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난 면접에서 말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깨트리는 게 하나의 또 경험이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류를 쓰다 보면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걸 싫어했구나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면 실제로 기업을 입사할 때도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붙든 안 붙든.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저도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열망을 가진다면 그 열망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게 대리인들 위한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까지 대외 활동을 7개 했는데 7개를 하면서 사실은 뭐 서류는 10개 넘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조차 못 가고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을 봤는데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정말 급하게 막 3시간 전에 막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다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를 뭐 떨어지면 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대외활동도 없는데 대외활동도 잘 안 되고 학교 얘기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그게 정말 그냥 대외 활동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어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망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떤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롯데 유프렌즈 대외 활동을 했을 때 어떤 대외 경력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특출한 과도 아니고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보통 이상의 정말 최고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뽑힌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너는 롯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이러한 이제 책임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뭐든지 정말 하고 싶다는 열망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망을 가지고 한 번 포기해도 2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을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외활동 성취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